안녕하세요. 졸업 프로젝트 프리즘의 발표를 맡은 신영인입니다. 저희 조는 105기 신영인, 이종민, 이인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패킷 기반 실시간 침입 감지 모니터링 시스템, 줄여서 프리즘을 개발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진행한 프리즘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연구의 동기 및 중요성에 대해 먼저 설명드리고, 저희가 이 연구를 어떻게 진행하였는지, 연구 방법 및 내용을 설명드린 뒤에 마지막으로 연구 결과를 공유드리며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선 연구 동기 및 중요성입니다. 최근 네트워크 보안 위협은 점점 더 다양해지고 규모도 커지고 있습니다. 2024년 한 해에만 전 세계에서 2천만 건 이상의 디도스 공격이 발생하였고 5.6Tbps에 달하는 초대형 공격도 보고되었습니다. 새로운 IoT 기기가 연결되면 연결 5분 이내에 네트워크 공격이 감지된다고 하니 네트워크 공격이 얼마나 만연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네트워크 공격에 당하게 되면 발생하는 피해 규모도 어마어마해지고 있습니다. 데이터 유출 사고 한 건당 평균 비용이 445만 달러라고 합니다. 하나로 하면 약 60억에 달하는 금액이죠. 하지만 공격 탐지 시점이 200일 이내라면 평균 피해 비용도 23%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공격을 탐지하기 위한 실시간 탐지 시스템의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 멀리 갈 필요 없이 저는 사내 플랫폼 개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네트워크 공격은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고, 실제로 디도스 공격으로 서버가 마비된 적도 있었습니다. 물론 금방 해결되었지만요. 현재는 모든 공격을 차단하여 성공적으로 방어하고 있지만, 그래도 새로운 유형의 공격이 있을 수도 있고, 좀 더 실시간에 가까운 공격 방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하는 마음에 이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보이는 화면이 제가 현재 운영 중인 서비스의 블락드 리퀘스트 대시보드인데요. 이 블락드 리퀘스트는 대부분 자동으로 차단된 네트워크 공격입니다. 현재 24시간 내에 발생한 블락드 리퀘스트만 보이도록 필터링해 놓은 상태이고요. 작은 스타트업의 사내 플랫폼인데도 하루에만 수백 건의 네트워크 공격 시도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대시보드는 이미 차단된 공격만 보여주는 대시보드이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어떤 공격이 들어오고 있는지 알고 대응할 수 있는 실시간 딥러닝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연구 목표는 바로 공격 발생 즉시 대응 가능한 실시간 탐지 시스템의 구현입니다. 이를 위해 저희는 우선 네트워크 공격을 탐지할 수 있는 모델을 학습하고 실시간 스트리밍 기반 예측 파이프라인을 구축한 다음에 앞서 보셨던 것과 비슷한 대시보드를 구현하여 사용자가 실시간으로 어떤 공격이 들어오고 있는지 바로 확인하고 대응할 수 있는 탐지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제부터는 연구 방법 및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처음에 베이스라인 논문을 선택했습니다. 저희가 선택한 베이스라인 논문은 A Practical Lightweight Deep Learning Solution for DDoS Detection이라고 해서 루시드라고 불리는 CNN 기반 디도스 공격 탐지 모델입니다. 빠른 탐지 속도와 높은 정확도가 특징입니다. 이 논문을 선정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모델 구조가 간단하고 가볍기 때문에 저희의 목적인 실시간 탐지에 적합한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진 분류 기준 99%의 높은 정확도를 보여주기 때문에 다양한 후속 연구들이 이 모델을 기반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신뢰도가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네트워크 공격이 있지만 처음부터 모든 공격에 대응하기보다는 특정 네트워크 공격으로 범위를 좁혀서 연구를 진행하려고 하였었는데 네트워크 공격 중에서도 실질적 위협이 가장 큰 디도스를 대상으로 하는 논문이기 때문에 이 논문을 베이스라인 논문으로 선택하였습니다. 다음 단계로는 이렇게 선정한 베이스라인 논문을 재현하였습니다. 논문에서 공개된 코드가 존재하긴 했지만 21년에 발표된 논문이기 때문에 최신 패키지나 저희의 개발 환경과 호환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코드를 수정하고 환경을 맞춰가며 베이스라인 논문 재현에 성공하였습니다. 단순한 재현에 그치지 않고 프로젝트 전체 구조를 모듈화하고 리팩토링하여서 향후 다양한 모델 실험과 확장이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GitHub 리파지토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케어스 튜너를 도입하여 다양한 하이퍼 파라미터의 조합을 자동으로 탐색하고 최적의 모델을 찾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델 학습 과정을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텐서보드를 도입하여 학습의 추이와 성능 변화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베이스라인 논문을 재현하고 나서 저희의 프로젝트에 맞게 개선하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저희가 고민한 개선 방향은 총 4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로 경량화입니다. 실시간 파이프라인에 맞게 모델을 더 가볍고 빠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충분히 가볍고 빠른 모델이기 때문에 제한된 시간 안에 유의미한 성능 변화를 가져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기각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중분류 모델로 개선하는 것입니다. 베이스라인 논문은
논문은 디도스 패킷과 또 디도스가 아닌 패킷 이렇게 두 가지로만 분류하는 이집 모델입니다. 충분히 훌륭한 성능을 보이지만 더 여러 가지 공격 유형을 감지할 수 있다면 저희가 목표로 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의 실용성과 확장성을 더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이 다중분류 모델은 베이스라인 논문에서도 후속 연구 과제로 되어나가고 있으며 또 다른 후속 연구들에서도 많이 채택하고 있는 개선 방향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 방향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방향은 다른 딥러닝 구조를 적용하여 모델 성능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이집 모델 기준 99%의 높은 성능을 보이고 있고 또한 LSTM이나 GRU와 같은 복잡한 모델 구조를 결합하는 경우 베이스라인 논문의 가볍고 빠르다는 장점을 희석할 우려가 있어 이번 연구에서는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은 전이학습입니다. 최근에 많이 연구되고 있는 분야인데요. 저희 모델의 경우 데이터가 복잡하지 않고 또 도메인 간 유사도도 큰 편이라 전이학습의 장점을 살리기 어려운 구조라고 판단하여 이번 연구에서는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개선 방향을 검토한 결과 다중분류 모델로 전환하는 것이 가장 의미 있고 실현 가능한 방향이라고 생각하여 이후 실험은 이 방향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다중분류 모델로 전환하는 그 첫 단계입니다. 우선 논문에서 제공하고 있는 샘플 데이터셋은 디소스 데이터만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다양한 유형의 네트워크 공격을 포함하고 있는 데이터셋이 필요했습니다. 저희가 선정한 데이터셋은 CIC IDS 2017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셋은 여러 논문에서 인용하고 있는 벤치마크 데이터셋인 만큼 신뢰도가 높다고 판단하였고 또 실제 데이터로 이루어진 데이터셋인 만큼 이 데이터로 학습한다면 모델이 현실 상황에서도 좋은 성능을 발휘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포드 스캔이나 브루트 포스와 같은 다양한 공격 유형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저희의 목적에도 부합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이 데이터셋에 포함된 공격 유형인데요. 참고하실 수 있게 간략한 설명과 함께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 중에서 알아두시면 좋을 만한 대표적인 공격 유형 3가지만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포트 스캔입니다. 공격자가 네트워크의 열린 문, 즉 포트를 찾기 하나씩 두드려보는 방식입니다. 단순하지만 공격의 시작점이 되는 위험한 공격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브루트 포스입니다. 쉽게 말하면 비밀집 번호를 마구잡이로 입력해보는 방식인데요. 단순하지만 생각보다 이 방식에 뚫리는 서버가 많은 만큼 반드시 막아야 하는 공격입니다. 마지막은 슬로우 로리스 공격입니다. 앞에 두 가지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생소한 공격이실 텐데요. 디도스가 막대한 요청을 한 번에 보내서 서버를 마비시킨다면 이 슬로우 로리스 공격은 천천히 요청을 보내 서버가 연결을 끊지 못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자원을 소모하게 만들어 서버를 마비시키는 방식입니다. 그 외에도 이와 같이 다양한 네트워크 공격을 지원하는 데이터셋입니다. 이 새로운 데이터셋을 사용하여 다중분류 모델로 전환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다만 F1 스코어가 0.83으로 준수한 성능이기는 하나 기존 이집 모델의 0.99에 비해 다소 떨어지는 성능을 보여 개선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그 원인을 클래스 불균형으로 보고 다음과 같은 성능 개선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첫 번째 시도는 언더샘플링입니다. 클래스 불균형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시도해보는 방법이기도 하죠. 클래스 불균형이 있을 때는 소수의 클래스를 복제하거나 변형해서 양을 늘리는 오버샘플링과 너무 데이터가 많은 클래스의 데이터 수를 제한하는 언더샘플링 방식을 사용합니다. 다만 오버샘플링의 경우 데이터 과적합 등의 위험성이 있어 이번 연구에서는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언더샘플링의 경우 보통 가장 적은 클래스의 데이터 개수를 최대 개수로 정해놓고 나머지도 그에 맞추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네트워크 공격 데이터는 정상 데이터에 비해 정말 수가 적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경우 데이터의 대부분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체 데이터의 수를 정해놓고 그 안에서 최대한 균형을 맞추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A 클래스가 10,000개, B 클래스가 100개의 클래스를 갖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전체 학습 데이터 개수를 500개로 정해놓으면 그 안에서 제일 균형적이 될 수 있는 비율을 찾아 예를 들어 B 클래스 100개와 A 클래스 400개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그 F1 스코어가 0.83에서 0.88로 큰 성능 증가가 있어 클래스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후 실험은 모두 이 언더샘플링을 적용한 상태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격 유형의 정규화입니다. 저희가 사용한 CIC IDS 2017 데이터셋은 다양한 기관에서 정리한 문서와 서브셋이 존재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여러 문서에 흩어져 있는 공격 유형들을 최대한 통합하고
정리하게 되면 공격 클래스의 수와 또 샘플 수가 늘어나서 이에 따라 모델의 성능도 향상되리라고 기대하였습니다. 실제로 이 작업을 통해 이상 데이터의 총 샘플 수는 소폭 증가하긴 하였으나 클래스 수도 같이 늘어나면서 모델이 학습해야 하는 클래스는 많아졌지만 클래스별 샘플 수는 여전히 부족하여 전체 성능이 오히려 하락하는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이 방법은 기각하였고 너무 적은 수의 클래스는 삭제하거나 다른 클래스와 통합하여 클래스의 수를 줄이고 또 클래스별 샘플 수를 일정 이상 확보하는 방식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음에 보이는 소스 클래스 제거 실험입니다. 이를 통해 모델이 보다 안정적으로 학습할 수 있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성능이 다시 개선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F1 스코어는 0.889, 정확도는 0.920까지 상승하여 지금까지의 실험 중 가장 높은 성능을 기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진행한 실험은 희귀 클래스에 가중치를 더 부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소수 클래스는 데이터가 적기 때문에 모델이 잘 학습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서 손실함수를 계산할 때 소수 클래스에 더 높은 중요도를 주는 방식으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모델이 희귀 클래스에 과도하게 집중하는 부작용이 발생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주요 클래스에 대한 분류 성능이 떨어졌고 전체적인 F1 스코어도 0.87로 오히려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도한 방법은 포칼로스입니다. 포칼로스는 주로 클래스 불균형을 다룰 때 사용되는 손실함수로 예측이 어려운 샘플에 더 큰 페널티를 부여하여 모델이 그쪽에 더 집중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구성한 환경에서는 이 방식이 오히려 과하게 어려운 샘플에만 집중하면서 전체 학습이 불안정해지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정확도와 정밀도, F1 스코어 모두 크게 하락하였고 특히 F1 스코어는 0.38 수준까지 떨어지며 성능이 급격히 저하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포칼로스는 이번 프로젝트의 목적과 데이터 특성에는 적합하지 않은 방식이라고 판단하여 기각하였습니다. 정리하면 이번 성능 개선 실험에서 효과적이었던 방법은 언더샘플링과 소수 클래스 제거를 통한 클래스 안정화였고 이 두 단계를 거쳐 F1 스코어를 0.83에서 0.889까지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앞서 학습한 모델을 실제 네트워크 환경에 적용하기 위해 구축한 실시간 시스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시스템은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네트워크 트래픽을 수집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저희가 학습한 모델을 사용하여 공격 여부를 예측한 뒤 그 예측 결과를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실시간 네트워크 공격 탐지 시스템입니다. 보시는 화면은 그 전체 흐름을 간단히 도식화하여 정리한 구성도입니다. 지금부터 그 구성과 동작 방식을 단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패킷 수집 단계입니다. 여기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란 유선 랜 포트나 와이파이처럼 실제 트래픽이 들어오고 나가는 물리적 장치입니다. 이 장치에서 들어오는 데이터를 파이샤크를 이용해 실시간으로 캡처하고 그중 필요한 정보만 추출합니다. 패킷은 쉽게 말해 인터넷에서 주고받는 데이터의 최소 단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른쪽은 카프카로 전송되고 있는 실제 패킷의 예시입니다. 시간, IP 프로토콜 등 다양한 정보가 제이슨 형태로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캡처한 패킷은 카프카라는 메시지 브로커를 통해 스파크로 전달됩니다. 카프카란 실시간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전달해주는 일종의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카프카를 이용하면 여러 장비에서 데이터를 동시에 수집하거나 또 여러 프로그램에서 이 수집된 데이터를 가져가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의 실시간성과 확장성을 모두 고려하여 카프카를 도입하였습니다. 카프카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전달받는 것은 스파크라고 하는데요. 스파크란 실시간 데이터 처리 프로그램입니다.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데이터를 일정 시간 단위로 묶어서 처리하거나 모델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화면은 스파크가 패킷을 일정 단위로 묶어서 모델 입력 값으로 사용되는 피처 벡터를 추출하는 모습입니다. 피처 벡터란 해당 패킷의 특징을 모델이나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숫자 형태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스파크는 이렇게 전처리한 피처 벡터를 저희가 학습한 모델에 넣어 예측을 수행합니다. 예측을 수행하게 되면 오른쪽 스크린샷에 보이는 것처럼 실시간으로 해당 패킷이 정상 트래픽인지 아니면 공격 트래픽인지와 같은 예측값과 그 확신 정도인 프로버빌리티가 출력됩니다. 이렇게 예측된 결과는 엘라스틱 서치라는 저장소에 실시간으로 저장됩니다. 엘라스틱 서치란 검색에 최적화된 데이터베이스로 저장된 데이터를 시간대별 혹은 IP별로 모아보기에 용이합니다. 또한 이렇게 엘라스틱 서치에 저장된 데이터는 키바나를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키바나는 엘라스틱 서치와 연동되는 웹 UI로 URL만 알고 있다면 서버에 접속하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엘라스틱 서치에 저장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IP나 발생 시간 등으로 예측값을 필터링해서 조회할 수도 있고, 이렇게 저장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각화 대시보드도 손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공격이 어느 시간대에 집중되는지, 어느 IP가 반복적으로 등장하는지 등 인사이트를 직관적으로 확인하고 대응 전략을 세울 수 있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가 바로 그 데이터를 이용해 실제로 구성한 대시보드인데요. 보시면은 시간대별 트래픽이나 또 정상 트래픽과 공격 트래픽의 비율, 또 어느 소스 IP에서 가장 많은 데이터가 들어오는지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특히 오른쪽 위쪽에 있는 디도스 인디케이터로 디도스 공격이 감지되면 한눈에 알 수 있게 해두었습니다. 이 대시보드는 실시간으로 자동 업데이트가 되며 사용자가 원하는 기준에 맞게 자유롭게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구축한 시스템의 전체 흐름과 동작 과정을 설명드렸고요. 이제부터 이 시스템을 기반으로 얻은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과는 모델과 파이프라인으로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다중분류 모델 성능입니다. 최종 모델은 Accuracy 0.9, F1 스코어 0.889의 수준으로 기존 이중분류 모델보다 다양한 공격 유형을 처리하면서도 안정적인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음은 실시간 예측 파이프라인의 성능입니다. 우선 이 시스템은 실제 상황에서의 사용을 대비하여 CPU와 GPU 환경 모두에서 동작하도록 구성되었습니다. 평균 1기가 이하의 메모리만 사용하기 때문에 저사양 서버에서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합니다. 또한 CPU 기준 평균 예측 시간은 0.061초로 실시간 탐지가 가능한 수준의 응답 속도를 확보하였습니다. 예측 결과의 평균 확신도인 프로버빌리티는 약 0.897로 모델의 출력 신뢰도 역시 높은 편입니다. 정리해서 말하면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저희가 목표로 했던 여러 공격 유형에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경량화된 탐지 시스템의 구현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기본적인 구현 가능성은 충분히 확인하였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더 발전하고 고도화하기 위한 향후 연구 과제를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진 분류 모델과 다중 분류 모델을 함께 사용하는 이중 구조 구성입니다. 이진 모델로 먼저 공격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빠르게 판단하고 공격으로 판단된 경우에만 다중 분류 모델로 세부 공격 유형을 예측하도록 하면 속도와 정밀도를 모두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 번째는 다중 네트워크 환경 적용입니다. 현재 시스템은 카프카를 기반으로 여러 네트워크에서도 수집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지만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단일 네트워크 환경에서만 테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향후에는 다중 네트워크 환경에서도 테스트를 진행하여 실제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동작하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MLOps 기반의 자동 학습 및 배포 파이프라인의 구축입니다. 현재 시스템은 예측할 때마다 내부적으로 피처를 추출하고 있기 때문에 피처와 예측값을 함께 저장한 후에 예측값을 레이블 대신 사용하면 추가적인 레이블 작업 없이 일정 주기로 모델을 재학습시킬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모델의 성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스템을 운영 중인 네트워크 환경에 모델이 점점 최적화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알람 시스템과 시각화 대시보드의 고도화입니다. 단순한 시각화에서 그치지 않고 공격이 감지되거나 트래픽이 폭증하는 등 이상 현상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사용자에게 알림이 가도록 설정하거나 혹은 사용자별로 대시보드 구성, 필터링 등을 최적화하여 대시보드를 고도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 문헌은 다음과 같고요. 이상으로 프리즘 실시간 네트워크 공격 탐지 시스템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